사실 이 러일 전쟁이 1904년까지만 해도 둘이 이제 팽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5년이 되자 일본에게 전황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 결정타가 뭐냐면은 투머치 하니까 잘 모르셔도 돼요. 그 스시마 해전이라고 해서 그 러시아 발틱 함대가 대마도 근처에서 일본 해군에게 작살이 납니다. 이게 이제 1905년 5월이에요. 이게 이제 스시마 해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전황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만 지금 일본도 지금 완전히 전쟁 비용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국가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이 중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재로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이제 1905년 9월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게 1905년 7월인데 요건 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카스라는 일본의 당시 외무장관 겸 총리입니다. 알겠죠? 테프트는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이 둘이 이제 밀약을 맺었는데 이 밀약은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일본의 한국 지배를 서로 이제 교차 승인한다는 게 카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섭섭한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미국은 우리 한국이 아니라 철저히 일본 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05년 8월 달에 이제 2차 영일 동맹이 있죠. 2차 영일 동맹은 모르셔도 돼요, 솔직히. 영국의 인도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서로 교차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905년 9월에 이제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이 전쟁이 종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은 그래도 자, 사료를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292쪽에 나와 있죠. 제가 깔아드릴게요.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 정치군사 경제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가질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은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을 먹든 말든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게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선수들. 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되고 이제 러일 전쟁이 종결됐죠. 자,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일본의 한국 지배를 사실상 인정받은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 자, 일본에서 총리를 2번이나 지낸 적이 있는 굉장히 고위급 인물입니다. 이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의 그 특명대신이죠. 일본 황제의 그 특명대신으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합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를 만나서 꺼내놓은 카드가 뭐냐? 한국은 이제 외교권을 일본에게 양려하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남으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고종 황제가 버팅겼죠. 자, 순순히 뭡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한 버팅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자, 고종 황제를 압박하는 게 안 통하니까 을사오대신. 여러분, 을사오대신이 누군지 알죠?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박재순 등의 뭡니까? 을사오대신 정부 대신들을 협박을 해갖고 이들이 날인해가지고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여러분, 을사늑약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제2차 한일협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냐? 1905년 11월 17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외교권이 강탈됐죠. 자, 그리고 일본은 뭡니까? 이 외교에 관한 사항을 주재하기 위해서 한국의 황제 밑에다가 한 명의 통감을 둔다고 되어 있죠. 그 통감이 누구냐?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감이 사물을 보는 곳이 바로 통감부죠. 통감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주요 도시에는 이제 이사청이 설치됩니다. 통감부 지방청이라 보시면 되죠. 이게 바로 뭐라고?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된 거죠. 우리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겁니다. 을사늑약 직후에 설치된 게 바로 통감부입니다. 됐죠? 자, 근데 당시에 고종 황제는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 이게 사실상 망국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망국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을사늑약을 망국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해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죠. 여러분, 여기 시리아 방성대국이 있습니다. 시리아 방성대국 제가 293쪽에다 사료 올려놨죠. 을사늑약이 체결된 게 11월 17일인데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당시에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쓴 항일론설입니다.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죠. 천만 뜻밖에도 오조약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개되지보다 못한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2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라고? 장지연이 쓴 시리아 방성대국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과 관련이 있죠. 이 항일론설이 실린 신문이 뭐라고? 황성신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황성신문이 한 달 동안 정관되고 장지연은 구속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 민영환의 유서가 있습니다. 민영환의 유서. 이 민영환은요, 그 황실 무관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 날, 귀가해서 유서를 남기고 순국 자결했죠. 이 민영환의 유서도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올려놨죠. 슬프다. 국치와 민족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속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신영환은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이게 바로 민영환의 유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영환의 유서, 장지연이 쓴 시리아 방성대국, 전부 언제라고요? 을사늑약 직후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서도 이제 의병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 보이시죠? 사실 이제 여기에 나중에 보면 이제 헐버트가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헐버트의 건의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세계만국 평화회의에 우리가 이제 밀사를 파견합니다. 이상설, 이위종, 이준이죠. 이상설, 이위종, 이준이 바로 헤이그 특사가 되겠습니다. 고종이 이들을 왜 헤이그에 보냈겠습니까?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체결됐다 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 어떤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보낸 거죠. 사실 헤이그 특사는 나름 분투했지만 일본 측의 집요한 간섭 때문에 결국 이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죠. 쪽발이는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문제 삼아서 이건 이제 고종 황제 당신 을사늑약 위반 아니냐. 우리한테 외교권 양려하기로 해놓고 당신 왜 국제사회에 우리 허락 없이 호소하냐.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죠. 결국 고종 황제는 모든 책임을 지고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107년 7월이에요. 이 고종 황제의 퇴위 바로 다음 날 일본의 강요로 체결된 게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일 신협약은 내용이 뭐냐? 각 부처의 장관은 한국인인데 차관은 반드시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감의 권한을 확대하죠. 제가 한일 신협약 건너편에 있는 거 한번 읊어드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조에 보면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보입니까? 그 다음에
제2조를 봤더니까 한국 정부는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반드시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을사늑약에서 통감은 뭐만 하죠? 외교에 관한 사항을 주재합니다. 근데 한일 신협약은 어떻게 하죠? 통감의 권한을 확대해서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에까지 통감의 권한을 확대시킨 게 바로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밑에 한일 신협약의 부수각서를 한번 보세요. 자, 육군 일대대를 존치해서 황공 수비를 담당하게 하고, 자, 중요한 표현,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군대 예산 조치가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1907년 뭐라고?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